바리니 오토바이 기변기 4 두 번째 슈퍼커브 노랑이 구입. 안녕하세요, 바리니입니다. 오늘 합천 다이소 앞에서 출격 준비를 하는데 외국인 부부분께서 따봉을 날려주시며 지나가시네요. 바이옴이 심한 요즘 세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종 지나가는 분들이나 차 타고 가시는 분들께서 창문 너머로 따봉을 날려주시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어느덧 4탄까지 왔네요. 저도 이거 처음에 기변기 시리즈 만들자고 시작을 할 때에는 한 3탄 정도면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야, 4탄까지 와버렸고, 4탄인데 이제 겨우 DO125 슈퍼커브 베이지색 MT03 V스트롬 250 인터셉터 650을 지나고 노란 커브에 도착을 해서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서 난감한 기분도 살짝 듭니다. 자, 이제 인터셉터 650을 기변기 3탄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입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심장에 탈이 나서 3-4개월간의 긴 수술을 받으러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업진이 되었습니다. 바이크 없든 찐따라는 뜻의 바업진이 되어버렸고, 저는 당시에 정말 오토바이에 대한 갈망과 재미가 최고조일 때라서 오토바이를 못하니까 좀이 쑤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돈도 없고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입고되어 있는 인터셉터를 폐지하고 판을 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컨 바이크를 하나 드리기로 합니다. 사실 제가 인터셉터를 타보니까 얘가 200kg이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둔하고 무겁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가볍게 타고 다니던 슈퍼커브 베이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터셉터가 약간 정장 같은 느낌이라면 슈퍼커브는 약간 집 앞에 대충 나갈 때 신는 슬리퍼 같은 느낌이랄까요? 워낙 연비도 좋고 가볍고 편하고 고장도 안 나서 대충 타도 되니까 사람들이 얘를 오토바이라기보단 백색 가전에 가깝다고 해서 냉장고처럼 집집마다 한 대씩 타야 한다고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돌돌커라는 말도 있죠. 돌고 돌아서 커브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입문기로 커브를 사서 타다가 팔지만 나중에 가면 세컨 바이크나 생활용으로 또 산다고 돌고 돌아서 또 커브로 온다고 돌돌커라고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인터셉터가 있는데 또 쿼터나 미들급 바이크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당장 타고 다닐 값싸고 또 향후에 빠르게 처분 가능한 바이크로 슈퍼커브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들여옵니다. 앞바구니에 좌우 사이드 브라켓이 달려있고 핸들바에 휴대폰 거치대, USB 충전 포트까지 다 달려있고, 그리고 바닥 레버에는 곰발 바닥에 사이드 스탠드 확장 클립이 달려있는 사실상 튜닝이 다 되어있는 커버였습니다. 저랑 당시 같은 커뮤니티를 하시던 카타나를 타시는 의학님이 세컨으로 타시던 슈퍼커브를 처분한다고 하셔서 바로 업어왔죠. 이분은 사람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슈퍼커브의 상태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전부터 어디서 언제 무슨 소리를 했고 몇 킬로에 무슨 엔진 오일을 넣었고 어디서 자빠져서 어디가 콕 찍혔고 튜닝은 뭘 했고 뭐 이런 상세한 사항을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다 말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폐지했습니다, 판 뗐습니다, 용달 불렀습니다, 보험 이전했습니다, 상차했습니다, 용달차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진과 함께 일일이 다 보내주시고, 사진도 그냥 사진이 아니고 주소와 시각이 사진에 찍히는 어플을 사용해서 찍어서 날짜 시간이 다 파악되게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정말 여러 대 오토바이를 거래했었지만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뜬금없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용달 기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토바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세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슈퍼커브를 받아서 상태를 보니까 엔진 소리부터 튜닝 상태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거의 풀 튜닝에 가까운 상태였고 엔진 상태도 좋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받아서 판을 달고 슈퍼커브를 오랜만에 올라타 보니까, 야, 진짜 나한테는
이거만한 오토바이가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낮은 시트고에 편안한 위치의 핸들, 공랭식 단기통 110cc의 8마력의 아담한 출력, 하지만 차체 무게가 약 100kg에 불과해서 8마력임에도 풀스로틀 시에 이 작은 바이크가 시속 110까지도 쥐어짜면 올라갔었어요. 차체 무게가 100kg 밖에 안 되니까 한 손으로도 잡고 끌바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엔진도 실린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가지고 수평 대양의 엔진이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그래서 진동도 제법 상쇄해주는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뭐 그래봤자 제가 탔던 유로4 방식의 슈퍼커브는 어디 1시간 타고 나갔다 오면 예촉이라도 돌린 것 마냥 손이 덜덜덜 떨려서 커피잔을 집으면 커피가 요동치고 그랬긴 했어요. 저는 얘를 들여올 때부터 이미 앞전에 베이지색 슈퍼커브를 한번 열심히 탔었기 때문에 슈퍼커브가 생활차에 아주 적합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때문에 사오자마자 레저용으로 커브 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탑박스와 윈드스크린을 바로 달았어요. 사람들이 슈퍼커브에 탑박스를 달면 메달 오토바이 된다고 겁나게 놀리고 싫어했거든요. 말이나 오토바이 사진 올릴 때 모자이크 좀 하고 올려라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탑박스를 달면 생활이 너무너무 편해지는 걸 잘 알고 있던 시점이라서 그냥 남들이 사 뭐라 하든 그냥 사서 달았어요. 탑박스도 무지하게 비쌌는데 바로 달았습니다. 제가 볼 땐 탑박스는 필수예요. 진짜 못생겨져서 그렇지. 탑박스를 딱 사서 달고 바로 집 앞 매장에 가서 양손 수북하게 쇼핑을 하고 슈퍼커브 탑박스에 가득 싣고 보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탑박스가 없고 또 달 수도 없어서 인터셉터 탈 때마다 백팩을 메고 다니며 어깨를 죄어 들어오는 가방끈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그 길고 길었던 고통과 한 달 뿐이지만 인고의 시절이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감동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디 멀리 갈 때도 여기에 생수랑 갈아입을 옷이랑 보조 배터리 등등 짐을 다 때려 넣어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아돌고, 파리 도중에 거센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저는 팬티까지 홀딱 다 젖어도 탑박스에는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게 정말 참 마음 편하고 든든한 슈퍼커브였습니다. 거기에 슈퍼커브는 연비가 리터당 60에 가까운 괴물입니다. 일단 일반 오토바이는 잘 나와야 30, 평균은 리터당 24km, 좀 조지고 댕겼다 하면은 리터당 18km 정도인데, 슈퍼커브는 한 시속 60에서 70 정도로 살살 타면 리터당 62km를 가버리더라고요. 슈퍼커브의 기름통 용량이 약 4.2리터 정도인데 4 곱하기 60 하면은 240km죠. 기름 6,000원어치 넣으면 진짜 하루 종일 타고 놀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안 들고 수리비도 싸고 하니까 함양에서 퇴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면 매일같이 커브를 타고 진주시까지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다시 커브를 타고 돌아오곤 했어요. 진주랑 함양을 왕복하면 100km인데 그래봤자 커브 타면은 뭐 3,000원 돈이죠. 그러니까 부담없이 저같은 짠돌이도 매일같이 진주에 가서 밤바리를 즐기고 오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원심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 변속이 너무 편했어요. 왼손 쪽에 클러치 레버가 아예 달려있지도 않을 뿐더러 2단이나 3단을 넣은 채로 정지를 해도 시동이 꺼지지 않아요. 그냥 3단 넣고 가다가 신호 앞에서 멈춰서 철컥 하고 2단으로 내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 파란불 터지면 그대로 2단에서 스로틀 당겨서 출발하면 되는 약간 스쿠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완전 오토라서 자기가 원하는 기어를 넣고 그 기어 단수를 유지한 채로 달릴 수가 없는데, 슈퍼커브는 명색이 수동이라서 기어를 일일이 이렇게 발로 밟아서 바꿔줘야 했기 때문에 경사 같은 길을 오를 때 2단으로 고정하고 힘을 쓰면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하면은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밤바리 할 때 벌레가 많았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아주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큰 돈을 들여서 대왕 스크린을 커브에 달아가지고 밤에도 아주 쾌적하게 윈드 스크린에 벌레들이 빵빵 터지는 걸 보면서 헬멧은 깨끗이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오토바이를 타면서 뭔가 좀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보완하려고 때려박은 커브였어요.
심지어는 춥다고 손토시까지 달아서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 메달 오토바이였는데 저는 너무 편하고 안락해서 아주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슈퍼커브를 차후에 또 팔고 기변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슈퍼커브를 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탈 때보다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배달 오토바이처럼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슈퍼커브를 탈 때 좀 천천히 다녔어요. 시속 70에서 80 정도로 다녔는데 그렇게 느린 속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협적으로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서 쌍라이트 날리고 똥꼬 찌르고 동차선 추월하고 심지어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저를 밀어붙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영상은 제가 커브를 타고 함양군 안이면에 출장을 다녀오다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1차선이 저렇게 뻥 뚫려 있는데도 굳이 동차선 추월을 위협적으로 하면서 가더라고요. 오른쪽에 출구가 있어서 급하게 끼어든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향후 3-4km 뒤까지는 아무 출구도 없고 쭉 직선 구간입니다. 턱에 달고 다니는 카메라가 배터리가 작아서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켜고 댕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뭔가 좋은 풍경이 있거나 멋진 게 있거나 찍고 싶은 게 있으면 어쩌다가 한번 카메라를 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커브를 탈 때는 이런 일을 굉장히 자주 겪게 되더라고요. 인터셉터나 MT-03처럼 좀 큰 오토바이를 탈 때에 비해서 맹렬하게 높은 확률로 말이죠. 이번 영상도 제가 커브를 타고 서상면에 다녀오다가 찍은 영상이에요. 1톤 트럭이 커브가 보이지 않는 것 마냥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그냥 깜빡이도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을 하더라고요. 이게 짧은 영상으로 봐서 그렇지 뒤에서 1톤 트럭이 비켜줘도 추월을 하지 않고 계속 쌍라이트를 날리면서 쪼아대다가 겨우 추월해서 가나 했더니 동차선 추월을 하면서 저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MT-03이나 인터셉터 정도가 되면 40마력대 출력이기 때문에 저런 차를 만나면 그냥 내가 먼저 가버리거나 피해버릴 수가 있는데, 슈퍼커브는 고작 8마력이다 보니까 저런 위험이 닥쳐도 뭘 피할 수가 없는 무력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슈퍼커브를 탈 때 외에는 이런 일을 겪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V스토롬이나 인터셉터, MT-03, 아킬라 등을 탈 때는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지금 영상도 제가 찍은 건데 그냥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제가 파란색 승용차분이 거동이 수상해서 앞쪽에 한번 가서 제 존재를 보여드리고 그래도 밀고 들어오시려고 해서 클락션을 계속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무시하고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클락션을 치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슈퍼커브가 좀 외관상 작고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고 배달용 오토바이로 보이고 하니까 좀 제가 인터셉터나 V스트롬 같은 오토바이를 탈 때에 비해서 무시를 하고 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사례가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 이건 함양군 상림숲 쪽으로 이동하다가 찍힌 장면인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저는 카메라를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켜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찍힌 게 이렇게 많아요. 정말 내가 무슨 투명 인간이 되었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겨우 충돌을 피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시면 저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제가 오는데도 피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좀 붙어서 피했는데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니까 커브를 타는 게 야 이거 쉽지 않다, 다소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슈퍼커브를 처분하고 나서 그 뒤로도 2년여를 가까이 탔지만 지금 제 그 알쏘리 타고 댕기는 영상 보면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터셉터 수부 6반, 메테오 350, 스크램 411 그리고 지금 야마하 R3를 타고 있는데 그 많은 오토바이 탈 동안은 슈퍼커브 탈 때랑 비슷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온갖 억가를 당하면서 슈퍼커브를 꿋꿋이 타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터지고 맙니다. 지금 이 영상도 함양군 상림숲 앞을 지나다가 찍은 건데 상황이 이거랑 좀 비슷했어요.
당시에 저는 진주에 있는 병원을 가고 있었고 비가 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는데 그 교차로가 좀 차량 왕래가 적은 교차로였어요. 교차로를 제가 직진을 하고 있었고 1톤 트럭은 오른쪽 편에서 합류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파란 포터랑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운전자 눈이 마주쳤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직진을 마저 진행하려고 하는데 파란색 포터가 그냥 오른쪽에서 제 쪽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파란 포터랑 제가 눈이 마주쳤고 그분이 제 존재를 이제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뒤 풀 브레이크를 바로 잡았고 아쉽게도 슈퍼컵은 ABS가 없어서 풀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동시에 이제 락이 걸린 거예요. ABS가 뭐냐면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라고 해서 풀 브레이킹을 해도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드르르르륵 하고 빠르게 정지 구름을 반복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더 빠르게 정지를 시켜주는 장치예요. 이게 요즘은 엔간한 차와 오토바이에는 다 달려있는데 슈퍼커브는 당시 250만원짜리 오토바이였고 ABS가 당연히 없었고 브레이크와 함께 휠이 락이 되었고 저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 마냥 미끄러지면서 슬립했어요.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커브가 슬립하더니 왼쪽 방향의 지면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다가오고 바로 구당탕 하면서 몇 바퀴 땅에서 굴렀어요. 커브도 쾅쾅 하면서 저 멀리 가버리고 비가 오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너무 쪽팔려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왜 이러지? 왜 몸에 힘이 안 들어가지? 하면서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있는데 옷 속으로 아스팔트에서 흐르는 빗물이 천천히 스며들면서 옷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와서 괜찮아요 하면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줬고 그제서야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걸어서 커브한테 천천히 가보니까 카울이 제대로 박혀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빠져있고 이렇게 완전히 이탈된 건 아닌데 다 빠져가지고 막 이가 다 보이고 체인도 빠져서 스로틀을 당겨도 앞으로 나가질 않더라고요. 파란 포터는 그 사이에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도 않고 비 맞으면서 겨우겨우 이거 뭐 움직이지도 않는 커브를 옮겨서 체인을 끼우고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저는 이때 일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비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안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슈퍼커브에 대해서도 사고가 한번 이렇게 나고 나니까 이 정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커브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걸 저도 알지만 오토바이라는 게 제가 여러 대를 경험해 보니까 뭔가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발생하면 좀 정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 일 이후로 오토바이를 타도 이제 최소한 ABS가 있는 걸 무조건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노란 커브를 그렇게 잘 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함양에 가서 올소리를 한 이후에 판매를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다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하게 얘만 타면 뭔가 좀 쎄한 일이 생기고 짜증 나는 일이 도로 위에서 발생해서 이게 왜 이러나 하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결국 이런 사고까지 나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슈퍼커브를 처분하고 돈을 보태서 당시 함양의 센터에 서 있던 아킬라 300으로 기변을 하게 되었는데 아킬라를 타면서부터 또 이런 억가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가지고 이게 커브를 타서 승했던 일인가? 커브랑 내가 뭐가 안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 제가 좀 더 조심하는 운전 습관이 저도 모르게 저한테 배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수업료를 싸게 지불을 한 걸 수도 있죠. 저는 이때 일 이후로는 슈퍼커브가 사람들이 느려서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고배기량 바이크들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슈퍼커브를 타고 다닐 당시에 너무 좀 무시를 하고 함부로 차로 밀어붙이고 끼어들고 뒤에서 똥꼬를 찌르거나 뭐 쌍라이트를 날리던 이런 기억들이 함양 진주에서 너무 많이 겪어봐서 지금도 조금 악몽으로 남아있어요.
지금요? 지금은 그런 차 만나면 그냥 제가 먼저 가버리죠. 그냥 왕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영상이 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긴 영상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킬라 300으로 제가 기변을 하고 겪었던 온갖 자잘한 고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스즈키 SV650A, SV650A가 스브 6반이라고 부르죠. 스브 6반으로 갈아탔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스브 6반도 그냥 스브 6반이 아니라 7만 킬로 넘게 탄 스브를 당시에 업어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자, 영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킬라 300 영상 기병기 5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알라 무복 되세요. 영상 끝.